예,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근본 학기 부동산 정책론을 담당하게 된 신경직 교수입니다. 사실 뭐 대학원 수업이 대면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학습의 내용들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하고 대면으로 서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대학이라는 게 이제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기서의 어떤 학교 활동, 생활, 뭐 추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대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자기가 어떤 학문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수업을 당분간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의 부동산 정책론은 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매일 접하게 되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학기 수업은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도 하고 또 아니면 그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부동산 정책도 박정희 정부 때부터 계속 투기와의 전쟁을 속에서 계속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의 역대 정부들의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9월 정도, 9월 4시간 정도는 이 역대 정부의 그런 정책, 이런 정책 속에서 지금 여러 현재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역대 정부의 그러한 부동산 정책 속에서 사실은 우리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그리고 제도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10월쯤 한 4시간이나 5시간쯤은 우리가 이제 현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도시 재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도시 재생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공용 수용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또 도심지 내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사업 같은 그런 도시 정비 사업, 그리고 이러한 그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신문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 또 어떤 그 제도들의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하고 11월하고 12월은 이제 청 정부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토지 정책, 또 주택 정책, 또 임대 정책, 또 신도시 정책, 이러한 정부의 그러한 정책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이번 한 학기 가졌으면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레포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부동산 상식을 그리고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 뉴스, 부동산 기사, 이것을 매일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 보도, 뉴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버로 부동산 뉴스를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주일에 부동산 그 주에 가장 그래도 핫한 뉴스라고 생각되는 부동산 뉴스를 두 개 정도 아니면 세 개 정도 뭐 정리를 하셔서 주마다 제 수업을 뭐 듣는 건 별개로 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뉴스를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읽고 검색도 해보시고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동산 기사라든가 부동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일주일 동안 읽어보시고 이게 요번 주에는 가장 핫한 요번 주에 만약에 유튜버 운영자라면 부동산 운영자라면 요런 건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동산 기사 뭐 뉴스 아니면 뭐 국토부의 어떤 설명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스크랩 합을 하셔서 연말에 한번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뉴스를 매일 보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상식 그리고 부동산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동산 기사를 보다 보면 뭐 재개발 어디에 재개발이 뭐 관리처분 계획을 득했다. 또 어디는 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 뉴딜 정책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뭐 혁신지구 지정을 했다, 인정사업지구 지정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 그런 게 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상식과 또 이해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과제입니다. 어떤 것도 구애받지 마시고 주말마다 그 주에 핫한 뉴스, 부동산 뉴스들을 스크랩 하셔서 연말에 주말마다 이렇게 두 개 정도 또는 세 개 정도의 부동산 뉴스를 내가 읽었다 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스크랩을 하셔서 뭐 다운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운 받으셔서 정리하셔서 나중에 그걸 과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상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한 수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대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대충 잡아는 놨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그리고 노태우 정부 쭉 해서 현 정부까지 중요한 내용은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는 하시고요. 제가 이제 흐르듯이 그때 당시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제도들이 있었는가, 뭐 어떤 법률들이 제정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하고 또 부동산의 그 문제들을 우리 사회 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어떤 재화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정부가 어떤 임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택 공급을 직접 공급하고 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수요와 공급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부동산에 어떠한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땅이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그 어느 정권 때마다 매번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역사가 결국 우리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의 어떠한 부동산 정책들을 써왔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결국 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 법률을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방 이후에 박정희 정부 때까지는 특별한 어떤 법률 그리고 부동산 제도 뭐 이런 것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농지는 농사 짓는 거고 어, 주거는 사는 곳이고 이러한 원래의 그 부동산의 목적대로 이제 가져갔었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는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박정희 정부 때는 뭐 그가 해방 이후 이제 6.25를 거치면서 우리가 계속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얼마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이런 절대적인 집권 초부터 절대적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어쨌든 이런 그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그런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1962년도에 이러한 박정희 정부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 취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 그리고 포항 이런 데에 중화학공업이라든가 뭐 공장, 산업단지, 공업지구를 지정해서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공장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은 그러한 산업단지나 공업지구를 만들기 위한 토지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토지 부분을 기전에는 거의 이제 그 협의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기 위해는 너무 이제 속도전으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강제 수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62년 1월 15일 날 토지 수용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산업화에 필요한 용지들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을 해서 빨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산업단지 공업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법에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개별 법률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사업 인정이라는 절차를 그때 당시에 건교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어느 토지든 강제로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울산이라든가 포항, 대구 뭐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이런 중화학공업 같은 것들을 유치를 해서 그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토지 수용법이 지금 이제 토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법률이라고 해서 토지 보상법이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중화공업을 위한 산업 단지, 중화공업을 설치하기 위한 공장 이런 것도 강제 수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것은 박정희 정부가 이제 이러한 그 절대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일거리가 서울로 아니면 대도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서울로 계속 집중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계속 60년대부터 계속 그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원래는 6.25 때 1950년대 170만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 66년 그리고 뭐 65년 뭐 오면서 그 67년도에는 뭐 한 400만 막 300 이상이 그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인 대도시 이런 데는 도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62년도에 토지수용법 다음이 1월 15일 날 공포가 됐고 시행이 됐고 62년 1월 20일 날 중요하게 이제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이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이제는 도시지역만, 도시지역 외의 비도시지역은 나중에 이제 72년도에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는데 1962년도에 처음에 도시지역을 이제는 개발을 제대로 체계화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또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정비하고 개량하고 해서 도시의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왜냐면 인구가 계속 몰려드니까요. 서울로 몰려드니까. 그래서 62년 당시에 도시계획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법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이 계속 이제 집가가 오르게 됩니다. 사실 뭐 62년부터 박정희 정부가 63년, 61년부터 이제 뭐 잡은 건데 박정희 정부 때에 사실상 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과 뭐 울산, 포항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몰려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계속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된 거예요. 기존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내가 살고 또 농사 짓고 뭐 살림을 경영하고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500원이었던 게 3,000원 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 증식 수단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최초로 그 박정희 정부에서 최초로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그런 사건이 그러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7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이제는 이대로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67년 11월 29일 날 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 대책법이 만들어집니다. 67년도에요. 67년도에 11월 달에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법이 처음으로 시행하게 돼요. 이것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부동산 정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7년도에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특별조치법에서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됐냐면 서울하고 부산같이 대도시 여기서의 양도소득세를, 즉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50%의 양도 차익을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를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도세는 없었습니다. 양도세가 이 67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게 되는데 사실상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실거래가도 아니고 양도 차익이나 양도소득세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된 건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실거래가 신고도 아니고 또 뭐 사실상은 축소해서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67년도 11월에 발표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크게 효과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동산도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재산의 증식 수단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박정희 정부는 추진해 왔는데 하나 참 놓쳤는데 그때 당시에 66년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66년 8월 3일 날 또 하나의 그 부동산 개발법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66년 8월 3일 날 기존에 이제 도시 계획법에 있었던 도시를 개발하는
법 중에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이 분리됩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법. 즉 기존의 이 도시개발 사업은 그때 당시에 정부가 자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도시를 그나마 개발해 왔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고 조그만 규모로 도시를 정비할 때 쓰였던 것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인데, 이것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66년도에 66년도 8월 3일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바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정하게 됩니다. 분리해서,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국가라든가 아니면 LH 같은, SH 같은 이러한 공사, 지방공사에서 자본을 가지고 축적 자본을 가지고 전면 매수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걸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공용개발 방식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66년, 65년 이 당시에는 정부라든가 그런 공기업이 자본이 있지 않았고, 그때만 해도 뭐 대한주택공사밖에 없었거든요. 자본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런 대한주택공사는 이제 아파트 짓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개발 쪽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자기네들의 토지의 일부를 출연을 해서, 즉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지금 현재의 뭐 나대지가 됐든 아니면 농지가 됐든 여기를 도시화하려면 내 토지에 100평인데 도시를 만들려면 여기에 도로도 놔야 되고 공원도 놔야 되고 또 조성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